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사건들 중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검사를 사칭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유죄로 판결이 났고요.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경기지사 선거철에 일어난 일인데요. 후보 토론회를 하는데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실제 토론 내용 들려드릴게요. 검찰 사칭하셨죠?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제가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검찰 사칭하셨죠? 라고 묻자 이재명 지사가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구속됐습니다. 김영환 후보가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이재명 지사가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검사 사칭죄로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벌금형 15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추후에 이정렬 변호사가요, 이 답변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변호사가요, 이 답변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이 이것을 기소할지 하지 않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대목 때문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영환 후보가 검찰 사칭하셨죠? 그랬을 때 이재명 지사가 제가 그걸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검찰 사칭 사건에 연루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당신 검사 사칭했죠?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연루된 것은 맞다. 하지만 내가 검사를 사칭한 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나는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우선 우리는 이때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는 제쳐두고 검사 사칭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에 대해 세계일보가 비교적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세계일보가 판결문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일단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국역 일대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KBS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의 최모 PD는 이와 관련해서 당시 김모 성남시장과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의 A 회장 사이에 있는 유착 의혹 등을 취재 중이었다. 최 PD는 김모 시장의 비서실 등에 전화해 검찰청이라면서 김 시장과 통화를 시도했다.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는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최 PD의 질문에 수원지검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최 PD는 김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서검사인데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 A 회장에게 은갈치를 받았고 A 회장과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는데 시장님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면서 검사를 사칭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며 질문을 종이에 적어주는가 하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 최 PD는 결국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변호사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재명 변호사에게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후보자인 김 시장을 비방하고 무고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이재명 변호사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녹취록 내용은 유권자들이 김 시장의 시장 후보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듬해 2심은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2004년 이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당시 성남시장이던 김 시장에게 부정한 혐의가 있었고 그것을 캐기 위해서 KBS의 추정 60분 PD와 이재명 변호사가 함께 일을 벌인 거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사칭해서 검사를 사칭해서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녹취록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었고 그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과정은 분명히 위법했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의견이 두 가지 정도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칭은 보통 남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많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류의 사칭 범죄와 최 PD와 이재명 지사가 저지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칭 범죄는 갈래를 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좀 더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범죄는 범죄다. 사칭을 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이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었는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당시 재판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상황을 모면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동설을 마음으로부터 부정하고 천동설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결국은 법은 override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법을 조금 어겨도 도덕적으로 괜찮다. 또는 아무리 그래도 선한 의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각자가 느끼는 법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당시에 자기는 무죄라고 대법원에 가서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사법부에서 내린 결론은 유죄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고 그래서 토론방송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항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어떻든 간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검사를 사칭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일지 여기도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포를 시켰다면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지탄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했고 사법부와 자신은 견해가 다르다라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지 아니면 이런 발언이 토론 중에 일어난 만큼
어떤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기 어려운 그 짧은 시간 안에 했다고 봤을 때 일종의 방어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을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팩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 그대로고요.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칭 및 허위사실 공표 여부와는 좀 별개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BS PD가요, 검사를 사칭해서 통화한 당시의 김모 시장 있죠? 성남시장. 이 시장은 나중에 이 사건과 연관된 뇌물수수, 그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KBS PD와 이재명 지사가 알아낸 정보가 결국엔 단서로 쓰이게 된 거죠. 요즘에도 PD수첩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보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정보원을 씹는 그런 거 말이죠. 또 방송을 보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잠복한다거나 카메라를 숨겨놓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정식으로 뭐 공문을 띄워서 시장님 뇌물 받으셨죠? 라고 했을 때 네, 저 뇌물 받았습니다. 라고 순순히 말을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일 거고요. KBS의 최모 PD가 구속이 되자 방송 PD연합회에서 최 PD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기사를 냅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프로듀서 연합회 최철호 PD 석방 촉구. 방송 프로듀서 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용도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공무원의 불법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이를 폭로한 최 PD를 구속 기소한 것은 명백한 편파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PD가 현직 언론인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긴급 체포하고 전격 구속한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회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제목이 검찰이 구속 수사할 대상은 비리 정치인이지 비리를 파헤친 언론인이 아니다 이렇습니다. 이것도 짧게 읽어드리면 물론 최 PD에게 관직 사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리 사건 수사에는 소극적이면서 이를 파헤친 현직 언론인을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 수사까지 벌이는 검찰의 태도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언론인이라는 특성상 실정법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취재 관행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검찰은 취재 관행이 실정법과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언론 취재 활동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2005년 7월에 MBC의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사건인데요. 1997년 대선 당시 신라호텔에서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에게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그 녹음 테이프를 폭로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무혐의 처리되고 이것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 고 노회찬 의원도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때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입수한 녹음 테이프가 몰래 녹음이 된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중대한 사건의 당사자들은 풀려나고 폭로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저희는 너무나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그리고 그 누구도 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흠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 기사로 나온 것도 분명히 있죠. 결론적으로 이때까지는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산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이슈는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게 아니라 인간성이나 그의 품행과 같은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동안 온갖 구설수에 올랐지만 막상 까서 보면은
뇌물수수 같은 그런 비리에 연루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직 성남시장들 중에서 뇌물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품행에 대한 지적, 이 부분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때 좀 비웃듯이 말하는 습관이 있고 또 태도가 좀 껄렁껄렁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죠. 확실히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정치인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을 보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50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대나 20대 사람들에 대한 이력을 살펴보면 흠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나 50대의 사람들을 보면 아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흠결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영업을 할 때도 그렇지만 딜을 하나 따내기 위해서라도 술집을 들락날락 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허물 없이 100살까지 살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실제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도 허물 없이 깔끔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심신을 단련시켜야 되겠지만 사회 시스템도 그럴 수 있도록 좀 맑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격화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비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에 입각해서 좀 균형감 있게 비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녀 사냥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흠집이 있더라도 그 흠집이 만약에 치명적이지 않다면 좀 양에 차지 않더라도 좀 잘 닦고 잘 길러내서 나중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치인을 잘 골라내서 잘